이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아주 또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,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자,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제보자께서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. 저번 달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.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을 한 겁니다. 맨 처음에는 이제 변기에 앉았는데 무슨 소리가 물에 탁 들어가는 찰랑 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초소형 카메라가 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변기는 바디캠에 사용하는 기종이었고요. 카메라에서 옷에 고정하는 클립을 떼어낸 뒤 양쪽을 자르고 그다음에 렌즈를 분리해서 자유롭게 위치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변형되어 있었대요.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이겠죠. 자,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지기 전에 발견을 한 건지, 자, 어떻게 된 겁니까? 일단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원장님을 찾았는데 원장님이 마침 자리에 없었고요. 이 남편인 이사장이 차량 운행을 맡고 있어서 이사장이 돌아와서 이걸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뭐가 들었는지 봅시다라고 당장 카드 리더기를 가져왔다라고 해요. 근데 확인을 해보더니 안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다 알아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교사들이 이제 카메라를 맡기고 퇴근을 했고 퇴근할 때 보니까 이 이사장이 혹시 누구 출입한 사람 오는지 CCTV를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보고 있었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, 자,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어린이집 명탐정. 자, 어떤 얘기인지 어린이집 교사 회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시죠. 나는 이게 그냥 화나고 불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잡고 싶어. 그런데 검거율이요. 100건의 사건이 있잖아요. 그러면 3건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3건 중에서도 100%다 검거가 되는 게 아니라 92%래요. 그러면 우리는 100명 중에 한두 명 건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건 덮어버려요. 경찰들은. 지금 화면이 우선 가장 중요해요.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지금 포렌식에서 하는 거죠. 자, 일단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박 변호사님, 네.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끼리 한번 찾아보자, 그렇죠. 이 얘기예요. 3%밖에 안 잡힌다고요? 어디서 이상한 모르겠습니다. 예.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자고 그 어린이 그 집 교사 회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만이 반대를 하는 모습이에요. 원장 부부입니다. 원장 부부고 이사장인데요. 이게 사건 경찰에 맡겼다가 뭔가 안 나오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. 그러면서 뭐 몇 건 안 된다고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.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결국은 사설 포렌식 업계에 맡겼다고 합니다. 문제는 이제 SD 카드가 지금 중요한데 컴퓨터에 연결된 흔적이 2번 이제 발견했는데 그 2번이 딱 그겁니다. 포렌식 업체가 분석 진행할 때.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사장이 카메라를 갖고 있던 그 시점 새벽 5시 30분에 2번 흔적이 지금 발견됐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끝까지 컴퓨터 연결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냈다고 합니다.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카메라 100건 신고하면 3건을 잡는다. 그렇다면 검거율이 3%라는 건데, 저도 사건 반장 참 오래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검거율, 저는 처음 금시초문입니다. 자, 제보자에 따르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던 이 남편, 이사장, 이 카메라를 구입한 사실 인정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사장이 왜 그 카메라를 샀는지 설명한 이유 정말 황당했다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카메라는 그 전에 구입을 했대요. 왜 그럼 구입을 했냐?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았고 이제 그건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건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. 그 텀블린가? 그거 보면서 발에 딱 엑셀레이터를 잘못 눌렀는데 브레이크를 눌러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이집 차나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뭐 사고를 대비하려고 해서 했대요. 또 한분리가 나옵니다. 네, 그렇죠. 아니,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뭐 아마 이 페달 쪽,
이 브레이크나 이런 쪽에 있는 카메라 그쪽에다 이제 뭐 블랙박스를 설치할 용도. 그래서 혹여 나중에 뭐 뭐죠? 급발진이요. 급발진 사고 같은 걸 이제 규명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, 아 이러면 차에서 나와야지 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? 그래서 되게 황당한 소리예요. 그러니까 원장 설명에 따르면 이 이사장이 저희 JTBC 프로그램 한벌리를 보고 요즘 브레이크 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브레이크 고장 이슈가 났을 때 그렇게 급발진일 경우를 대비해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때 페달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호기심에 그걸 화장실에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. 교사들은 이사장이 이실직고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특별활동 강사나 거래처 사람들이나 이렇게 외부인들도 해당 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범인은 당연히 외부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. 자, 이후 이사장, 교사 단체 대화방에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걸 떠안겠습니다. 원장님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라면서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한 아이고. 발언을 했다고 해요. 자, 그리고 나서 원장이 교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. 이사장이 이 해당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이후에 응급실에서 발견됐다. 이렇게 전했습니다. 뭘 참. 자, 교수님 일단 네.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한 달 반이 지났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, 그럼? 네, 지금은 일단은 그 이사장은 어린이집에 출근하지를 않는다고 하고요. 원장은 계속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대요.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학부모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진 겁니다.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이제 최소시키기도 했어요. 또 어떤 분들은 2월 말까지는 아이들을 다니게 하겠다.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 교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출근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얼마 전 교사들이 이 일을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. 그 후에 원장의 태도가 급변했는데 이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어린이집을 휴원하게 됐으니까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. 그러니까 알아서 그만둘 사람과 출근할 사람을 정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럼 우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은 이런 거 다 생각한 거 제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러면 잘릴 거 각오하고 니들도 잘릴 거 각오하고 제보한 거 아니야? 이런 얘기 아니에요, 지금?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. 교사들 굉장히 답답하고 일단 경찰의 수사에서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좀 드러나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하긴 했답니다. 그런데 그때 이미 카메라하고 이 휴대전화를 다 버린 상태였대요.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교사가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저도 이게 확인이 된 사람이 6명이라는 거지 어떤 부분의 피해인지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고요.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니까 이미 카메라하고 휴대전화 버렸잖아요. 제보자 주장으로는 이사장이 공기계를 지배했던 걸 줬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밝혀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컴퓨터를 가져가긴 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피해를 주장하는 교사님들 입장에서는. 예. 일단 교사분들은 자녀까지 있는데 이런 일을 벌였던 게 너무 충격적이고 하고 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시던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예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.